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기본적인 문장 구조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알아둬야 되는 동사들을 몇 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get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얻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져다 주다, 그리고 뭐뭐해지다, 그리고 도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을 많이 보고요. 그리고 많이 연습을 해보면 당연히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영어의 구조를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빨리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얻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얻는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선물이나 어떤 아이디어와 같은 명사가 뒤에 붙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가 바로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얻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가져다 주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 또는 얻어다 주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무언가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주는 것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표현은 이렇게 뒤에 명사가 두 개 나오는데요. us는 받는 사람, somefood는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뒤에 명사가 두 개 나오는 것을 사형식 문장이라고 했는데요. 자, 사형식 문장에서 주는 것을 먼저 쓸 수도 있죠. 그래서 somefood를 먼저 갖다 놓으면은 뒤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겠죠. 이번엔 세 번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뭐해지다 라는 뜻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슬퍼지다 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동사의 뒤에 이렇게 sad와 같이 형용사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et이라고 하는 동사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면은 뭐뭐해지다 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도달하다라는 뜻을 보도록 할게요. 이 도달하다라는 것은 어느 쪽에 가까워졌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의미하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부사가 뒤에 붙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동사가 나오고요. 뒤에 부사가 붙는데 방향을 의미하는 to를 이용해서 to the station 이런 식의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부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얻다나 가져다 주다로 쓰일 때는 당연히 동사의 뒤에 명사가 바로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뭐뭐해지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당연히 상태를 나타내주는 형용사가 뒤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달하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바로 이런 식으로 뒤에 부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get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는 역에 도착했다라는 표현을 영작을 할 때 이런 식으로 station이라고 하는 명사를 동사 뒤에 그냥 갖다 붙여버리면 당연히 얻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틀린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을 제대로 쓰려면 당연히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 형태로 붙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영어라고 하는 것은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자,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볼 단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는 say와 tell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say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 라는 뜻이고요. tell은 정확히 말하자면 말해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say라고 하는 단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say라고 하는 단어는 소리를 내는 것을 나타내 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소리를 통해서 내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부 다 보시면은 소리나 내용과 관련된 것이 붙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누구에게 말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렇게 뒤에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부사 형태로 붙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앞에서 본 것 중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to time이라고 하는 것은 부사니까 당연히 뒤로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뒤로 간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약간 경우가 틀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to time을 뒤로 보내게 되면은 틀리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대시 끌고 나오는 내용이 너무나 길어지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that을 이용해서 쭉 길게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뒤에다가 to time을 써버리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to time이 나오기 때문에 내용 전달이 굉장히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바로 이렇게 say라고 하는 동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끼워 넣는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tell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말해주다라는 뜻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요. 바로 전에 듣는 사람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명사 전달되는 것을 나타내주는 명사가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당연히 스토리를 먼저 쓰고 전에 듣는 사람을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뒤로 보내는 그런 형태로도 쓸 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바로 이렇게 전에 듣는 사람이 나오고 that을 이용해서 어떤 내용을 전해줬는지 표현이 나온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다른 동사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쓸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say라는 것을 쓰게 되면 당연히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 형태로 붙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tell이라는 동사를 쓰면은 명사를 그냥 붙여도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공부할 때는 항상 공식을 외우면서 영어를 배웠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say to 사람 that, tell 사람 that 이런 식으로 공식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식을 이용해서 달달달 외우면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문법은 항상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식으로 자꾸 외우다 보면 영어가 계속해서 어려워질 뿐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있어야겠죠?